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하기 186번째 시간이고요. 성장과 배당을 한 번에 기술주, 가치주, 혼합 배당, 배당 혼합, CGDV, ETF 완전 해부, 경쟁 SCH와도 비교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고, 제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186번째 시간입니다. 봐주시고요.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기술주, 가치주가 이게 배당 혼합하는 형태의 CGV가 아니고요. CGDV입니다.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GV라고 좀 기억하면 좀 기억이 쉬울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특정 CGV하고는 관련은 없고 중간에 D가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여기 토스증권의 출처 여기 캡처된 화면 이미지들 좀 보시면 되고요. 이거 설명할게요. 바로. 예. 자, 이 이미지부터 보면 거진 다 설명이 다 끝나긴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 얘는 CGDV라고 하고요. 캐피털 그룹의 배당 가치죠. ETF입니다. 지금 가격은 41.09달러, 하나로는 56,860원 정도 하는 거고요. 뭐 조금 하락했네요. 요거는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데이터고, 그리고 얘가 지금 이거 월봉으로 보고 계시는데 월봉 보시겠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 최근엔 좀 점프했다 그죠? 이런 것들 보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고, 이게 출시된 지가 2022년 2월인가? 하여튼 그 몇 월 달인데 3년 왔다 갔다 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백데이터 상으로는 그죠? 요 정도 백데이터면 이제 우상향이구나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지점도 있었네요. 푹 꺼진 지점도 있었네요. 그리고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죠.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 배당 가치주라고 하는 ETF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캐피탈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운영사고요. 좀 이렇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좀 길죠. 근데 시총이 28조,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28조, 그러니까 약 30조입니다. 약으로 합시다. 약 30조입니다. 분명히 나온 지가 상장일이 202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30조에 육박합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발행 주식 당연히 이 가격에 곱하기 발행 주식 수가 이제 시총이 되는 거잖아요. 시총이 엄청난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SCH도 엄청나지만 이게 불과 한 3년 남짓이 됐는데 이게 이 30조 정도는 모았다는 건 얘가 어떤 저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포인트로 보이고, 얘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처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등 보시면 기술주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경기 방어주인 뭐 소비재죠. 뭐 담배.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소비재고, 에너지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약도 보인다 그죠? 일라일릴리 당뇨병 치료제 만드는 서 메타도 있고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좀 보면 운영 보수가 좀 높아 보이긴 한데 그런 포인트는 그냥 좀 이해하기로 하고, 분기 배당을 주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은 슈도의 절반도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배당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점 있다는 거 정도 이해하고 다음 넘어가면, 분기 배당이니까 주겠죠. 근데 분명히 아까 써있기로는 3, 6, 9, 12이긴 한데 이건 배당락일이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배당락일을 기준으로 잘 안 보고 배당 받는 날 기준으로 저는 보는 편이라서, 얘는 보니까 이거 1월 달 돼 있네. 1월 달 돼 있네. 근데 실제 데이터로 보면 4, 7, 10, 12, 4, 7, 10, 12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1월 달이 넘어갈 수도 있고 요 날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요거 12월 달은 말일날 주기 때문에 이게 1월 달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거 기준상으로는 4, 7, 10, 12로 해서 3, 6, 9, 12인 그 슈도하고는 달수가 좀 다르다 그죠? 그러면 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보이는 건 토스증권에서 제공하는 뉴스하고 공시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최근 거네요. CDGV는 엔비디아 투자의 수익률 우수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배당 13선에도 좀 이렇게 들어간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흠이 된다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운용 보수가 생각보다 높다. 그 다음에 수익률은 슈드보다 작다. 근데 이 그래프상으로는 우상향이라는 게 보이고, 그냥 오르면 또 내리긴 할 텐데 뭐 그런 게 눈에 일단은 띄니까 어떻게 좀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음, 성장하고 이제 배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가지고만 얘기하면 그냥 성장도 주도하고 배당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까서 보면 배당은 그렇게 그닥 많지는 않죠. 오로지 살짝 성장에 좀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슈드를 가져와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어쨌든 이 ETF 자체는 고배당, 안정성, 저성장을 떠올리는 다른 ETF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얘는 배당만 오로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성장을 좀 이렇게 좀 소스를 좀 이렇게 성장의 포인트도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슈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면. 근데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아까 봤지만 시총은 30조입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S&P 500 평균 이상의 목표라고 쓰이긴 한데 1몇 %가 그렇게 평균 이상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전 최소한 우리가 배당으로 뭔가 한다면 슈드 기준으로 우린 판단하는 게 좀 좋거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슈드가 3에서 4%대잖아요. 그냥 이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낮게 주면 작게 주는 거고요. 이거보다 높게 주면 많이 주는 거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기준을. 우리 어차피 배당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도 써있긴 하죠. 미국하고 일부 해외 기업에도 투자하는 범위고, 그리고 이제 자산 규모가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 아까 30조. 이거는 이제 원화를 곱하기 하면 그렇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좀 보면 출시는 이렇게 됐고, 이게 캐피탈 그룹이라고 하는 운용사인데, 저도 조금 이게 어떤 운용사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운용사도 있나 봅니다. 액티브 방식이고, 패시브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로직에 의해서 자동으로 어떤 시점에 자동되는 게 아니라, 이 운용사가 실제로 액티브하게 여기에 관여해서 종목을 교체를 한다는 소리예요. 즉시. 네. 운용 보수가 좀 높아요. 이게 좀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종목, 그러니까 보유 종목 수, 즉 투자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S&P 500이면 500개 종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엄선을 했다는 소리겠죠. 배당 수익률 얼마 안 되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1년 수익이 20%가 넘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물론 배당 성장률을 보는 게 맞긴 한데 얘는 배당의 그러니까 배당의 성장까지 더인 거라서 이 차트를 조금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슈드 볼 때 차트를 보진 않거든요. 배당주에 무슨 차트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죠? 꾸준히 잘 배당 나오면 되고 시가총액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제가 팔지 않는 이상 시세 차익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느 시기에는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온리 배당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평생 연금이니까 어떤 시점에는 그죠? 이 배당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팔아서 우리 가족들한테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로지 배당주만 쳐다본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저축도 해야 되고 이자 소득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채널 우리 이 블로그의 제목이 저축 이자 배당인 거예요. 이자를 받든 저축으로 그죠? 시드머니를 만들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 연금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게 실천하는 내용이에요. 말이 길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좀 높다는 거 좀 이걸 봐야 됩니다. 슈드하고 좀 비교할 거니까 이따가. 그래서 얘는 단순히 배당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로 종목을 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담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이 아까 50 몇 개 종목을 피킹하잖아요. 이럴 때는 단순하게 배당이 높아서 이유로 얘가 선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꾸준한 배당 지급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500개 S&P 안에 중에서도 10분의 1인 50개 정도 내외의 종목만 보유하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고 특징은 미국 외 해외 그 기업도 편입한다는 거 그것도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술주만 들어간 게 아니라 헬스케어나 금융이나 아까 소비재 있었죠. 그 브리티시 아메리카 타바코인가? 그 다음에 에너지도 있었고 일라일릴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죠? 그런 부분들 다 들어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상위 보유 종목, 그러니까 상위 탑안에 드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성장하고 가치주가 적절하게 이제 조합시킨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일라일릴리, 메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소비재고, GE도 요새는 소비재로 봐야 됩니다. 스타벅스도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한 25%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근데 그 25%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70% 몇십 프로 그만큼 비중이 차지하고 그만큼 높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주가 좀 떨어지면 소비재가 또 방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ETF라는 특징이 제 눈에는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수익률은 이런 수익률이 좀 있었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수익률 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슈드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운용사는 찰스 수업 그러면 다 알지만 캐피탈 그룹이라고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출시일은 10년 차이가 나죠. 10년 차이가 나는데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10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자산 규모는
얘는 700억 달러고 얘는 200억 달러예요. 10년 차이면 10배 차이 나면 이거 2천억 달러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좀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그죠? 뭐 그런 차이. 얘는 그래서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거. 바로바로 관여한다는 거고 얘는 어떤 로직에 의해서 종목 교체가 분기 혹은 연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운용 보수가 차이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유 종목도 반 이상 차이 나고 배당 수익률은 정말 이게 정말 한 2%대만 올라와 줘도 그죠? 좀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를 좀 지금 피킹 이게 좀 모아가 보고 싶긴 한데 너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슈드 아까 이게 슈드가 3, 6, 9, 12 배당을 주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4, 7, 10, 12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섞으면 또 적절하게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어요. 보고. 자,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좀 큰 모양이 나는데 1년간 수익이 얘는 마이너스였으면 얘는 최근에 너무 부진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슈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배당만 잘 나오면 되는 건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21%나 성장했다는 소리예요. 기술주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좀 탄력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그런지 대표 종목이 좀 남다릅니다. 그죠? 얘는 아예 기술주가 조금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죠. 배당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 스타일은 기술 가치 배당 혼합인데 얘는 고배당 가치 혼합되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슈드가 CGDV보다는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배당 인컴만 생각하시는 분들 오로지 배당 온리 배당이면 슈드가 좀 유리할 거고요. 근데 슈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의 지지부진한 모습이면 어떤 시점에는 슈드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어딘가로 이제 뭐 엑시트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선 이제 뭐 주식 이건 뭐건 다 필요 없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어떤 시점에는 그런 완전한 이제 경제적 자유겠지만 그럴 때는 얘를 빼기가 좀 애매하죠. 수익률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적절한 이 얘하고 CGDV하고 슈드의 좀 콜라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성장률은 지금 설명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운영 방식은 설명했듯이 CGDV는 액티브 방식이고 SCH는 패시브 방식인 거 큰 특징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CGDV라고 하는 장점은 성장하고 기술 안정이 좀 균형적으로 좀 이렇게 콜라보되어 있고 기술주 랠리에서 얻은 수익도 얻으면서 경기 침체 방어력도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좀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슈드가 방어력이 좋다고 하긴 하는데 얘도 방어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를 때 상승 탄력이 더 높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미국 시장을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지수 투자하잖아요. S&P 500이 나스닥이든 뭐 QQQ든 부든 스파이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 그 미국의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투자하는 거이잖아요. 물론 그 중심 안에는 기술주의 랠리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한편으로 보면 경기 방어를 하니까 슈드처럼의 어떤 배당력을 못하지만 그래도 배당을 주면서도 기술주 랠리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으니 우리는 소위 1타 쌍패라는 그런 말도 쓰면 얘한테 좀 어울릴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또 약간 좀 민첩하죠. 액티브 방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종목 교체나 비중 조절도 빠르다는 거.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슈드는 뭐 분기든 이렇게 어떤 시점에 대해서 얘를 리밸런싱 하니까 조금 이렇게 느려요. 늦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세 차익을 못 만들어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 슈도 기준입니다. 슈도의 이런 어떤 부진한 이런 것들은 또 반영되겠죠. 그러면 이미 한 발 늦은 거예요. 한편으로. 지금 바로 뭔가 종목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 부진을 이미 맞고 나서 좀 이런 말 그렇죠. 부진이라고 하는 걸 처맞고 나서 교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잃고 나서 이제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고 얘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다 고쳐 놓는 거예요. 소도 안에 있고 외양간도 고치고 또 보수하고 그런 차이점이 아닐까. 제가 너무 극명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게 비유가 좀 이렇게 너무 크리티컬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둘 다 좋은 건데 얘 특징을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 다 모아가고 있고요. 그런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단점은 뭐 배당률 낮은 거, 그 다음에 이건 운용 보수가 너무 높아요. 이건 좀 그래요. 이걸 어떻게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액티브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줘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사람이든 뭐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써 있죠. 5배 이상이라고, 일반적인 패시브보다.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점은 어떨까? 기술주는 강세가 계속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기타 등등의 메타, 기타 등등 이런 업체들은 계속 기술 개발하고 AI 계속 성장시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게 뭐 당장 10년, 20년에 그냥 끝난다? 아니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당분간 이런 의미는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계속해서 기술주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 위기나 이런데 이런 시점이 오겠죠. 일단만 그때 되면 또 얘가 또 방어주가 또 있으니 그런 방어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배당률은 낮지만 주가 성장이나 안정 배당의 두 마리 일타상패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좀 매력적이고요. 굳이 구분하자면 고배당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면 슈드가 맞고요. 성장을 생각하면서의 배당을 조화를 원한다면 CGDV가 입에 착 안 붙네요. 그죠? CGDV가 맞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서는 둘 중 하나 선택하거나 뭐 이런 말 썼긴 한데 저는 둘 다 할 겁니다. 아까 그 배당일이 달랐잖아요. 그죠? 47, 10, 12 이거는 36, 9, 12 그러면 저는 둘 다 가져갈 겁니다. 되셨나요? 한 줄로 마무리하죠. CGDV는 배당주 ETF의 틀을 깬 강자다. 성장하고 안전하고 성장 두 가지 모두 원한다면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을 한번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하기 186번째 시간이고요. CGDV라고 하는 ETF에 대해서 해부하면서 그 다음에 경쟁 슈드와도 한번 좀 같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두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매수매도할 때 절대 오버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팔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 생길 수 있죠. 팔지 말라고 하는 건 그렇고. 팔 때 너무 한꺼번에 다 팔지 말고 야금야금 파시고, 그러니까 좀 계획적으로 뭔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모으고 저거 모았으면 다음에 이걸로 종목 리밸런싱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주식을 보니까 감정 싸움이에요. 이 감정이 격해지면 다 던집니다. 우리는 그걸 투매라고 얘기하죠. 네. 또 감정이 격해지면 그냥 다 매수 그냥 몰입해버립니다. 우리 몰빵이라고 얘기하는데 몰입 투자도 저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성공 투자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